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39쪽 중단원 매듭짓기 풀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밝혀낸 법칙이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들의 총 질량하고 생성물들의 총 질량은 변함없이 같다라는 법칙입니다. 이유는요,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배열은 달라지더라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요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의 반응 모형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탄산칼슘은 칼슘에다가 탄소, 그 다음에 산소 3개가 모여서 이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수소는요.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두 분자가 역시 이온 상태로 있는 거예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있는데 얘네들을 같은 용기에 넣어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면요. 칼슘에 탄산이온 대신에 염화이온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탄산칼슘이나 염화수소의 상태로 있는 것보다 염화칼슘의 상태로 있으면 훨씬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탄산칼슘에 있던 이 탄산이온들은요. 딱 떨어져 나와요. 산소가 하나 다른 데 가고요. 그래서 탄소에 산소 2개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이 생성이 됩니다. 무엇이 먼저 생기는지는 지금 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여기 반응물로 있는 것보다는 섞었을 때 생성물로 있는 게 더 훨씬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 선생님이 좀 표로 만들었어요. 반응물에서 칼슘의 개수, 생성물에서 칼슘의 개수, 탄소의 개수, 산소의 개수, 수소의 개수, 염소의 개수.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정말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칼슘 보면요. 여기 하나 있죠? 원자.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도 칼슘 하나 있습니다. 탄소 하나, 여기 생성물도 탄소 하나. 산소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화탄소에 2개, 물에 하나에서 총합하면 3개. 수소 마찬가지로 2개 있고요. 여기도 2개 있고요. 염소 2개, 생성물에서도 염소 2개. 그래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과학자 중에 라부아지에가 가장 먼저 발표를 했겠죠. 자, 그런데요. 가끔 보면은 이거는 질량이 주는데 이거는 질량이 느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서 장작을 패갖고 얘를 아궁이에서 태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가 나오면서 굉장히 가벼워지잖아요. 또는 금속 구리를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예외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예외적이라고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 무슨 차이냐?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했느냐,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나 물질이 연소하는 반응에서는 반응 전후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연소할 때 기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기체, 수증기, 기체가 생성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실험 도구를 밀폐 용기 안에서 했다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 변화는 없다는 거죠. 또한 금속의 연소요.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이는 반응 물질 중에 하나인 우리가 산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밀폐된 실험 도구 안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면 반응 전과 후의 질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도 반응물과 생성물을 모두 고려하면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라부아지에가 이야기한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인 경우에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화학자예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한 법칙인데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그냥 물질이 아니라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역시 질량비입니다. 즉 원자는 각각 일정한 질량이 있으므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항상 일정한 질량 비율이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차례 또는 더 많은 실험의 기회를 가졌었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산화구리입니다. 산화구리는 구리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질량을 측정해 보니까 원자의 개수비로는 1대1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이건 이제 실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를 따졌더니 64대 16이 돼요. 그래서 하나 대 하나가 만나서 산화구리를 만들고 질량의 비율을 따지니까 64대 16이다. 자, 이걸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니까 4대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64대 16, 즉 4대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죠. 요건 물 분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자,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는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질량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수소는 두 개니까 2 곱하기 1, 산소는 하나니까 16 하면 2대 16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을 구성하는 또 이렇게 밑줄 긋고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이다. 요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물질들이 있고요. 즉 화합물이 있고요. 그것의 비율을 다 따지면 이렇게 숫자는 다르지만 항상 일정한 정수비로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화합물이 생성될 때는 어느 한 물질이 모두 반응하여 없어지면 다른 물질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반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응을 제한하는 어떤 한 물질을요, 제한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요. 수소가 2g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 분자가 160이 있더라도 이 작은 수소 원자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산소 원자가 있어도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수소 원자를 제한물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프루스트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요거는 제안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무슨 비?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것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산화구리 나와 있죠? 여기 물 나와 있습니다. 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산화 제2구리라고 읽어요. 제2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요. 이때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4대1입니다.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아까도 얘기했죠? 64대16. 약분하면 4대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물 분자 볼게요. 물이 생성될 때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개수비가 2대1. 수소 2개고요. 산소 하나죠. 2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데요. 이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1대16이 된다. 요 이상한데요. 1대16이 아니라 그쵸. 2대16이죠. 2대16이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8이 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잘 만든다고 만들어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기체 반응의 법칙은요, 프랑스의 화학자이고 물리학자였던 게이 리삭이 발견한 거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게이 리삭. 자, 이 사람은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걸 알았어요.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사이에 이거는 무슨 사이? 부피 사이. 질량 아니고요. 부피입니다. 기체의 질량을 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얘가 늦게 발견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체다 보니까 이걸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실험을 한다는 걸 밝히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어쨌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부피 사이에 가장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요. 반응 물질은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될 텐데요.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 기체 사이의 부피비는 항상 1대 3대 2로 일정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물, 수증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수증기는 물의 기체 상태를 의미하죠. 이게 생성될 때는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역시 2대1로 반응을 하고 수증기 2의 부피를 생성한다. 그래서 2대 1대 2로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 항상 일정하려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 아래에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부피의 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를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죠. 직육면체의 정육면체에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을 질소가 차지하는 부피라고 했을 때 수소는 세 분자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 세 부피가 반응을 하고요. 암모니아가 두 부피 생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가면요. 일정 온도는 25도씨, 일정 압력은 1기압이라고 하고요. 이 정육면체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좀 더 자세하게 배워요. 어쨌든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고요. 질소, 수소, 암모니아가 반응할 때는 질소는 한 분자, 수소는 세 분자, 암모니아 분자는 두 분자가 생성된다. 그래서 요 화학 반응식 앞에 있는 숫자, 여긴 1이 생략됐겠죠? 얘는 3, 얘는 2 해서 1대 3대 2가 부피비가 그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좀 쉽죠?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개수비는 1대 3대 2다.
선생님 1 더하기 3 더하기 는 4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단순한 수학적인 원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화학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수증기. 역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처음엔 수증기로 생성이 되겠죠? 자, 요땐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물 분자, 즉 수증기 분자가 2대 1대 2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화학 반응과 에너지 출입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질은 온도를 잃지만 주변의 물질,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면요, 자기 자신의 온도가 높아지지만 주변에서 얘를 뺏어가는 거니까 주변 온도는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버리면요, 우리 겨울철에 너무 손이 시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하나씩 넣고 다니죠. 손난로라는 거요. 부직포 안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물론 손난로를 사용하면 환경 오염이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도 내 손이 더 따뜻한 게 좋다. 갈등을 하다가 손난로를 이제 개봉을 해서 뜯게 됩니다. 자, 이 속에는요, 철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만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방출되는 열에 의해서 손이 데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반응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늘상 보는 거지만 늘상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나무가 연소하면 열 에너지를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뻘겋게 보이는 건 빛 에너지도 방출한다는 겁니다.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에요. 나무가 이렇게 연소하면 날씨가 추우면 그 주변에 모여서 손을 이렇게 쪼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산화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 냄새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를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닿으면 손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장갑도 끼워야 합니다. 어쨌든 이 산화칼슘하고 물을 조금씩 조금씩 반응시키면요, 부글부글부글 되면서 열 에너지가 방출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비커 주변을 만져보면요, 뜨끈뜨끈합니다. 굉장한 열이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조금 잘렸네요. 자, 그럼 약간 글씨 크기를 아니면 간격을 좀 줄여볼까요? 네. 염산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간단히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염산은 매우 강한 산이고요. 수산화 나트륨도 매우 강한 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도 역시 완전 무장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똑똑똑똑 떨어뜨리면 염산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따끈따끈. 자, 화합물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요. 이때 여기서 생성되는 거 마시거나 또는 흡입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은 이렇게 많아요. 여기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반응할 때 열을 방출한대요.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우리는 발열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이제 반대죠. 열을 발생하는 반응이 있으면 또 무슨 반응도 있겠어요? 그렇죠. 흡수하는 반응도 있겠죠. 자, 여기서 설명드립니다. 손 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하고요, 물이라는 물질이 반응을 하면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래서 냉장고, 손 냉장고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자,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이렇게 합치고 있어요. 자, 이 학생은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죠. 자, 분명히 마스크하고 보안경을 꼈을 거예요.
반응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점점점 이 삼각 플라스크 주변이 차가워져요. 심한 경우에는 이 주변에요, 바닥이 붙어버립니다. 너무 차가워갖고 바닥에서 열을 뺐었어요. 얘가 여기서 얼어버리는 거야. 주변 공기가,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얼어서. 자,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무엇이 있느냐? 오호, 그렇군요. 소금이 여기서 그냥 물이라고 했네요. 얼음물입니다. 얼음물. 얼음물과 반응할 때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해 봤을까요? 얼음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간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걸 실험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열을 흡수한다? 흡열이라고 표현합니다.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요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죠. 예, 빛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 예,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다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또 그냥 물이라고 해놨네요. 우리가 느끼기에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하려면요, 그것을 우리 사람이 느끼려면 얼음물하고 소금하고 섞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바륨하고 염화 암모늄하고 반응하면 역시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것을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생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의 활용, 연료가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가정에서 난방도 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조리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9쪽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화학 반응에 관한 설명 중 옳으면 체크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옳지 않으면 바르게 고쳐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 전체의 질량은 반응 전보다 항상 증가한다? 아니죠. 증가하지도 않고요. 감소하지도 않아요. 변함이 없지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하지 않다? 아니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 화합물을 이루는 구성 원소 사이의 개수비가 일정하고요. 그 개수비에 따라서 질량을 계산하면 질량비도 숫자는 다르지만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K. 리삭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기체 반응의 법칙 맞습니다. 자, 네 번째요.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는 질량비와 같다? 아니죠.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비하고 같은 거는요, 기체 반응에서 부피비가 같죠. 부피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메테인, 메탄가스, 불 붙이면요, 열 나오죠? 예, 에너지 방출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39쪽에 있는 중단원 매듭지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설명도 자세히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방과 후에 선생님 설명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하고 나면요, 이 부분에서 아유, 죄송해요. 재채기가 나왔어요.
시험 출제가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